안녕하세요. 약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별난 궁시렁 제33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반갑습니다. 이제 때는 바야흐로 이제 가을을 지나서 지금 녹음하는 시점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또 마침 항상 날씨가 따뜻하다가도 항상 이 수능이 있으면은 꼭 추워진다고 하던데 올해도 수능이 목요일에 있었는데 좀 추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이제 기나긴 겨울로 갈 것 같은데 일단 뭐 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안부 잠깐 얘기할까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기도원 신영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스머프 천문호입니다. 저는 뭐 비슷했어요. 뭐 차이도 없고 뭐 야구도 끝났고 뭐 그래서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반도 황해평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오늘 하는 날인데요. 저는 집 근처에 그 올림픽 공원이 있는데 이제 미세먼지가 좀 심해지는 최근을 보고 좀 의아한 게 이제 저는 마라톤을 뭐 뛰지는 않지만 가끔 달리긴 하는 수준이긴 하지만요. 마라톤을 서울 시내에서 되게 큰 마라톤 대회가 자주 열리고 그다음에 특히나 올림픽 공원 주위에서 많이 해서 교통 통제로 인해서 제가 가끔 이제 좀 불편한 경우는 있긴 하지만 마라톤이 건강에 좋긴 한데 이런 미세먼지가 노출된 서울에서 그 몇 시간씩 마라톤을 한다는 게 과연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라는 의문을 요즘에 많이 가지게 되는 하루하루입니다. 네.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 중에 우리 파치님이 약간 지각해서 들어오셨는데 인사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팝챔입니다. 예. 파치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 뭐 보니까 아직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무약사가 그만둔 이후로 약국이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여기까지 막 들리던데. 그러게요. 많이 지원해 주세요. 뭐 어떻게 지원을 해야죠? 막 근무약사 구해주면 되나요? 환자를 다른 약국으로 가게끔 유도를 해야 조건 좋습니다. 저는 이제 둘째 딸내미가 이번에 수능을 봐가지고 이제 곧 이제 수능 수험생 부모에서 좀 이제 졸업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수 안 하고. 아니 어쨌든 간에 기도님 둘째 자제분이 재수는 안 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거의 안 할 확률이 한 90% 넘죠. 그러니까요. 90%는 아니죠. 거의 졸업하신 거네. 수능 졸업하신 거네. 왜냐면 갑자기 주제가 이리로 바뀐 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우리 인트로 여섯 군데 넣었는데 한 군데 이미 됐으니까. 예. 오. 뭐 자세한 얘기는 일단 표창장을 잘 쓰셨나요? 표창장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네. 편찬장 필요 없는 대학교요? 그렇죠. 표창장은 필요 없는 대학교였고요. 검찰 갈 일은 없으시겠네요. 예, 검찰 갈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도원도 저기 못 하잖아요, 잘. 어떤 걸요? 저기 뭐지? 포토샵을 그렇죠. 저는 그것도 포토샵을 잘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리고 잡으려면 잡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자세한 얘기는 이따 끝나고 뒷풀이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주제가 미세먼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항상 최근 몇 년 동안 요맘때 겨울이 들어가는 시점부터 해서 봄이 끝날 때쯤 되면 항상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이 불청객이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보통 봄에는 황사 이런 거 들었다가 이제부터는 어느부턴가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로 거의 이제 일상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많은 전문가나 언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긴 했지만은 우리도 또한 보건의료인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인 관점에서 미세먼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현재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이나 대안들이 정말 괜찮은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고 합니다. 먼저 시작을 하기 전에 우리가 보통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 스모그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비슷하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스모그야 아니면 미세먼지야 야 미세먼지가 있다는데 그게 미세먼지가 아니라 황사였던 경우도 있고 황사였는데 우리가 황사가 왔다는데 황사인데
황사가 아니라 사실 또 미세먼지였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좀 이게 일반인들이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요 부분들에서 잠깐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아 해서 요 부분 우리 반도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게 뭐 하여튼 요즘에 언론에 아주 많이 나와서 저희 일상이 돼 있죠. 요즘에 저희가 이제 아침에 눈 뜨면은 이게 내일 비가 오는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미세먼지가 오늘 있나 내일 있나 이런 걸 이제 살펴보는 게 일상의 이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죠. 우리가 이제 뭐 비 오는 거 이런 거보다는 미세먼지가 오늘 있구나. 야, 오늘 마스크를 다 챙겨갑시다. 뭐 이렇게 이제 아침 인사가 많이 바뀐 이런 걸로 많이 바뀌었죠. 약국에 있다 보면 우리는 그냥 알 수 있죠. 미세먼지 마스크를 아침부터 찾기 때문에 오늘 미세먼지가 오늘 많이 오시는 날이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는 날인데요. 네, 이제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면 미세먼지하고 이제 스모그, 황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요즘에 미세먼지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이제 뭐 모래나 중금속, 박테리아, 뭐 균, 자동차 매연, 뭐 발전소 오염물질, 뭐 생활 대기 오염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세먼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제 미세먼지가 있고 또 초미세먼지가 있습니다. 요것들은 좀 이제 크기가 좀 차이가 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미세먼지는 이제 PM10 정도, 그다음에 이제 초미세먼지는 PM2.5 정도인데 이게 이제 좀 어려운데요. 쉽게 비교를 하면 머리카락으로 비교하면 이제 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이 한 7분의 1 가량, 초미세먼지는 이제 머리카락이 한 28분의 1 가량 정도로 아주 작아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된 게 물질로 볼 수 있고요. 스모그는 저희들이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뭐 책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때는 이제 스모그가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스모그는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진 않지만 스모그는 이제 연기하고 안개가 이제 합성어 이런 형태인데 실제로는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붙어 있는 물방울들이 이제 모인 것을 이게 이제 스모그이기 때문에 스모그가 예전 시대에는 우리 몸에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이제 대명사였죠. 요즘에는 이제 스모그 자리를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가 그걸 이제 대체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몇 년 전에 뉴스를 항상 키면은 나왔던 이제 황사. 황사는 이제 모래먼지입니다. 모래먼지. 이제 중국 쪽 사막 쪽에서 이제 북서풍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 쪽으로 날아오는 거를 이제 황사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간단히 세 가지 정도를 구분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아마 이 내용을 들으시는 이제 그 애청자께서는 그 미세먼지, 황사, 스모그 관련된 부분에 이런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런던 같은데 그렇죠. 많이 나왔잖아요. 그 북경도, 스모그. 북경도요. 네. 그러니까 막 그 기억이 나는 게 그 나방. 그래서 막 흰색 나방, 검은색 나방, 뭐 그 매연으로 인해서 그 바뀌었다. 석탄 많이 뗐을 때니까. 그러니까요. 산업화 그래서 때. 그러면서 그게 물방울이랑 합쳐져 갖고 스모그라고 하는 그쵸, 게 그쵸.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이제 그게 대유행이었죠. 그러니까요. 지금 유행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산업 발전 기술 70, 80년대쯤에 이제 서울이나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뭐 그 심했죠. 좀 네. 스모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심했다고 스모그죠, 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미세먼지가 왜 생기고 이 원인이 뭔지 물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은 그 부분들은 좀 더 좀 찾아보기 전에 좀 약간 지각을 해서 오신 우리 기운센 송님 잠깐 인사하고 또 시작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바로 진행하세요. 네. 자, 미세먼지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파치님께서 이게 원인을 알면은 이제 그것들에 대한 대책도 좀 나오기가 쉽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일반 시민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중국일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뉴스에서.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뭐 봄철이나 이럴 때 보면 황사 많이 불면 뿌얘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 눈에 보이니까 중국이기도 하고 또 중국의 이제 대부분의 공장 시설이라든지 산업 시설이 중국의 동해안, 그러니까 우리 쪽에 이제 서해 건너편이죠. 그쪽에 이제 몰려 있다 보니까 이게 유출을 해봤을 때 그쪽에 있는 그 매연들이나 나쁜 공기들이 먼지들이 이제 바다를 건너서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라고들 많이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적으로 측정을 해봤을 때는 특히나 이제 백령도면은 가장 우리나라의 서쪽이잖아요. 그쪽에 이제 미세먼지를 이제 측정을 하는 것들을 보면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들 보고들이 실제로 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오히려 황사가 많은 이런 때 봄철이나 이럴 때하고 겨울하고 지금 같은 때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은 또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봄 같은 때는 이제 황사의 영향 때문에 중국의 영향이 크긴 해요. 그건 이제 사실인데 봄철 같은 경우는 한 59% 정도가 이제 중국의 영향이고 나머지가 이제 기타 영향이고 여름철 같은 경우도 한 45% 정도가 중국의 영향. 근데 이제 가을 겨울로 오면은 이게 또 중국의 영향이 많이 줄어요. 오히려 국내 영향들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국내 수도권이 30% 이상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고 비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을 제외한 이제 다른 지방이죠. 지방 같은 경우도 한 20% 가까이 좀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뭐예요? 그 미세먼지의 그 발생되는 지역 원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측정을 할 거 아니에요 각 지역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수도권에서 예, 먼지가 예, 예. 나온다. 충청도 쪽에 이제 화력 발전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의 영향들도 이제 조금씩은 있어서 우리가 이 원인이 중국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사실 그리고 미세먼지라는 것 자체가 뭐 예전에 이제 산업혁명 시기에 영국에서 이렇게 눈에 뿌옇게 보일 정도로 이제 스모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 떼고 막 그랬을 때니까 눈에 이제 입자가 커가지고 보이긴 하겠지만 사실 화석연료 자체를 이렇게 태웠을 때 그럴 때 나타나는 것들 그리고 불이 났을 때 나타나는 것들 이런 데서 이제 작은 이제 밑자들이 생겨나는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건데 사실 화석연료의 원인들이 크거든요. 그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몰고 있는 차 디젤차죠, 디젤차. 그리고 특히나 이제 겨울 같은 때는 이제 보일러들을 떼잖아요. 예, 그런 기름 보일러 떼고 이런 것들도 원인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눈에 황사가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거 사실 미세먼지는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한 원인 분석이 되어야 좀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마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국의 문제만으로 보는 것도 물론 이제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들이 절대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계절적으로 다르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분명히 이것들에 대한 대책들이 당연히 같이 선행이 돼야 되고 그래서 사실 최근 한 2, 3년 전부터는 국내에서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대책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파치님이 지금 얘기하신 걸로 봤을 때 아직까지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 요인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이제 국내적 요인도 있고 그러니까 국내적 요인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이제 화석 연료를 많이 쓰는 어떤 산업에서 나오는 어떤 배출 가스들이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한다라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그 공인 뭐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무게 중심을 외부적 요인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좀 이게 내부적인 어떤 산업으로 보느냐 요거는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지금 부분이. 파채님이 얘기한 것처럼 중국이 이 중국도 저희가 이 미세먼지가 심각하잖아요. 저희들이 네. 그 예전에도 베이징에 막 있는 그런 거 막 보고 했는데 그래서 중국은 또 더군다나 그 공산당 국가니까 강제력을 발동을 할 수가 있어서 최근에 미세먼지가 그 한 40% 정도가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파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만약에 이게 전부 중국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중국이 줄었으니까 우리나라도 미세먼지가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세먼지가 좋아지긴커녕 미세먼지 때문에 그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일수가 더 늘어나는 걸로 놓고 봐가지고는 중국의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계절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산업, 국내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들이 시급하다라고 밖에는 그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그런 대책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 그 전에 그 이제 미세먼지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문제가 될 거야. 뭐 미세먼지 마스크를 써야지 하는데 미세먼지가 이게 구체적으로 이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제 새롭게 이제 막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 관련돼 가지고 그리고 뭐 예전에는 뭐 폐에도 안 좋다 뭐 그다음에 특히 기관지 있는 사람들은 안 좋다 노인분들 안 좋다 이런 얘기 나왔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더 그 어디 안 좋고 뭐
치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뇌졸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외출을 하게 되면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가 이제 우리 몸에 폐로 들어가서 이제 폐포 쪽으로 들어가서 이게 폐포막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혈관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 몸에 이제 전신 작용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뭐 혈관 수축 작용도 좀 있고 이러면서 이제 뭐 이제 가장 흔하게 이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뭐 호흡기 질환, 뭐 고혈압, 협심증 이제 이런데, 이게 이제 요즘에는 뇌 쪽에도 실제로 이제 안 좋게 작용을 해서 뭐 뇌졸중이라든가 파킨슨 이런 쪽으로까지 지금 이제 치매까지 이제 유발한다고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그러니까 뇌혈관 관문을 네. 통과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단순히 우리가 이제 안 좋은 미세먼지가 몸에 들어가면 뭐 기침 정도 하고 뭐 천식 정도 있겠다라는 게 이제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상식적인 건데, 이게 이제 뇌까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는 걸로 지금 이제 보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실제로는 생각보다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제가 그 예. 지금 반도님이 말씀하신 거를 예전에 그 BBC에서도 한번 그 런던 지역을 대상으로 해갖고 방송을 하는 걸 한번 봤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집의 위치에 따라서 그거를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대로 옆에 있는 집과 그 자동차 거리에서 약 100m 떨어진 지역에 간에 거기 사람들이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을 조사를 했었었는데,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영국에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었는데 치매 환자 숫자가 서너 배 이상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치매하면 우리가 노인들한테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었었는데 당연하게. 그 당시 영국에서는 어린 아이한테도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고 심지어 애완견한테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영국에서도 이 미세먼지 대책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왜냐면 이런 것들은 최근에 들어서 많이 알려지기 시작을 한 거였기 때문에 그걸 딱 보고 우리나라는 집값이 대로변 중심으로 집값이 대도시 중심으로.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대도시 이게 중심으로. 그런데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그 뇌혈관 질환에 의한 치매 이런 것들의 발생률이 높겠다. 이게 정말 사회적인 문제, 보건학적으로 보건 건강 쪽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2015년에는 당뇨에도 영향이 있다라는 보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미치는 거죠. 왜냐면 온몸에. 이게 그 아까 얘기했듯이 화석연료로 태웠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방향족 탄화수소잖아요. 그렇죠. 방향적이죠. 근데 그게 인슐린의 체내 저항성을 높여가지고 그렇겠네요. 그 위험 인자로서로 되고 있다라는 보고들도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만성 질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물론 이제 사람의 기대 수명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져서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뭐 식생활도 바뀌고,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 현장에서 많이 느끼잖아요. 해가 갈수록 알레르기 환자들이 많아지지 않아요? COPD 환자들도 엄청 늘고. 그러니까 그래서 호모사피엔스가 결국 미세먼지 때문에 무너지는 거야? 그것들을 보면 중이염도 있어요. 염증 반응을 일으키니까 네, 지금 아마 결국에 면역 체계가 무너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에 미치는 영향, 뭐 다방면으로 미치고 아무나 이게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은 계속 역학조사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이거를 또 연구하는 아마 뭐 의사나 아니면 관련된 그 하시는 분들이 이게 조사를 하다 보면 더 많은 결과라든지 이런 통계가 잡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현재까지 우리가 나왔던 조치는 이제 이게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면은 저감 조치를 하고 그래서 차량 운전을 일단 공기업 뭐 공공기관은 뭐 2부제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디젤 차는 뭐 수도권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뭐 그다음에 현재 그 뭐 경유차는 뭐 노후차는 뭐 뭘 부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저감 장치 부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저감 장치 안 한 데는 아예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뭐 폐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 뭐 이런 얘기 나오긴 나왔는데 과연 이제 그런 조치가 효과적인지 아니면 좀 더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전후에 대해서 비교한 게 있나 모르겠네요. 보니까 이제 이게
그냥 우리 국민 들으면 이게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이거 비교한 걸 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초미세먼지가 이제 이게 불 때 이게 이럴 때 노출을 예를 들면 1시간 정도 외출했다. 노출됐을 때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데이터로 보니까 담배 연기를 1시간 20분 정도 마시는 거하고 네, 초미세먼지 1시간 노출하고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이제 비슷할 정도로 우리 인체에 치명적으로 실제로 다가오는 정도 이 수치를 딱 보면 얼마만큼 우리가 심각한 건지. 네. 1시간 20분 동안 담배 연기를 네. 마신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어쨌든 서울시나 이렇게 하잖아요. 미세먼지 저감 뭐 경보도 발령하고. 근데 이제 그것들이 없었을 때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지자체나 이런 데서 이제 미세먼지 저감 발령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미세먼지가 정말 유의미하게 줄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을까요? 그 정확한 데이터는 저기 뭐야 아직 발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몇 개월 한 3, 4개월 전에 봤던 어떤 동영상에서 환경문가 거기 된 사람이 나와서 얘기했을 때는 그 어쨌든 저감 조치하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량 이 부분들을 어느 줄이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아마 내년도나 이 정도 되면은 유의미하게 이게 줄었다라는 통계가 나올 것이다라고 그분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그렇게 그 OECD 국가들 중에서 그렇게 상당히 심각한 국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없는 나라들 있잖아요. 캐나다 같은. 그래 물론 캐나다도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영국처럼 그 도로변에 살고 있는 사람의 그 치매율이 더 높아지고 그런 게 똑같은 실험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나라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높긴 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중간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데 그거로도 우리는 사실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더 깨끗한 공기. 그래서 지금 그 기도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조치들을 통해서 그 좀 더 유의미한 변화가 내년 정도면 아마 나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거를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환경부의 나름대로 국장이라는 분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거나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후에도 기사나 아니면 이게 봤을 때 그 환경 쪽 부분들을 좀 이게 많이 얘기하는 쪽에서는 저감 조치를 그때 발령하는 것들이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적인 원인 그다음에 석탄이라든지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어떤 화력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그 노후된 어떤 석탄 뭐 발전소 이런 부분들을 멈추거나 뭐 최소한 폐기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움직임이 실상은 없다라는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과연 그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대체로 뭐 되게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틀리진 않은데 과연 이제 이 부분들을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좀 급진적인 아니더라도 신속하게 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들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번에 그 국정감사에서도 그 얘기를 하던데 이게 그 국내 요인들 중에서 디젤차 요인들이 크잖아요. 근데 디젤차도 배기량이 클수록 아무래도 더 크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차를 바꿀 때 지원을 해줬대요. 국가 지원, 지자체, 네. 국가 근데- 지자체 지원. 예, 또 디젤차를 샀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디젤차를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아마 디젤차를 그 저기를 해줬는데 디젤차가를 이게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석탄을 떼고 있는 발전소는 폐쇄를 해야죠. 네. 그렇죠. 물론 그것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자라고 얘기하는 그 이상한 얘기들도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도 빨리 그 많은 길을 없애야 되겠지만 석탄 발전소는 당장 그거는 사실 가동을 멈추게 해야죠. 왜냐하면 대부분 노후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더 깨끗한 공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네. 당장 안 근데 되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도 디젤차가 있기는 한데 디젤차에 대해서 지나치게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경향도 크거든요.
이 디젤차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최근 다 저감 장치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걔네들 같은 경우 일반 가솔린 차랑 비교를 했을 때 환경 그 미세먼지 방출하는 비율은 동일하다고든 평가 자료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모든 미세먼지의 원인을 너무 디젤차로만 몰아간다는 거는 문제의 원인을 너무 단순화시키는 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디젤차에다가 석탄 얘기해서는 음. 단순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석탄 가솔린 차 발전소. 같은 그 뭐죠 휘발유 차 같은 경우에도 오래된 휘발유 차량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 발생하는 그 비율도 상당히 높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차량들 자체가 그 뭐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나오는 미세먼지량도 많아요. 있고 타이어도. 그러니까 저는 정부에서 이게 대처 방안으로서 이 경유차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쏟는 게 아니라 자동차의 이용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노후된 디젤차를 폐기하고 또 다른 새로운 자동차를 또 자꾸 만들고 그러면서 전혀 전체의 총 자동차량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라면 과연 이게 미세먼지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그렇죠. 참 심각. 좀 근데 회의가 그런 게 있어요. 디젤 승용도 있지만 문제는 화물차들이잖아요. 네. 화물차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오래된 차들이고 그 차들은 당연히 힘이 좋아야 되니까 배기량도 많을 것이고 문제는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승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인프라도 만들고 그리고 뭐 저감 장치 달고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데 문제는 이게 화물차들, 큰 차들 이런 차들에 대해서 차를 바꾸면은 지원을 해주는데 당연히 화물차가 디젤인데 바꾸면은 디젤차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김우진 송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거 교통 인프라를 어떻게 바꿀 거냐라고 하는 그게 좀 더 포괄적인 얘기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국 같은 데서는 그런 계획을 노동당에서 물론 지금 집권당이 노동당은 아니지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화된 교통망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좀 더 편하게 교통망을 확충을 해서 현대화를 시켜서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이나 도심에서의 그 화물 진입 이런 것들을 막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전에 제가 들었을 때 제일 신선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는 가까울수록 싸잖아요. 근데 유럽은 멀수록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발상을.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멀리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은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사실 제한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그 도심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교통비를 지원해 줘서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자동차를 그 도심으로 끌고 나오게끔 하지 않고 거기서 그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하게끔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그 하나의 대책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좀 포괄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는 물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도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예, 그럼 뭐 대책적인 부분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전문가 아니까 요 정도 언급은 할 것 같고 아까 이제 건강 얘기는 좀 했는데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맞닥뜨리는 게 그러면 이제 일반 국민들이나 아니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환자 또는 아니면은 뭐 소비자 이분들이 약국에 와서 이제 미세먼지가 왔을 때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마스크를 찾잖아요. 미세먼지 마스크 뭐 항상 뭐 또 광고를 많이 하니까 지금 공익 광고를 해가지고 미세먼지 마스크 광고를 공익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뭐 KF80이 어떠니 뭐 KF94가 어떠니 뭐 어쨌든 이런 미세먼지 마스크 같은 거를 홍보하면서 오늘은 미세먼지가 있으니 꼭 마스크를 지체 마세요. 이런 광고가 계속 흘러나오는데 이 부분이 별로 이제 오히려 그 호흡기 약한 사람들한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지적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건 아니고 또 이제 아는 사람은 아는데 여하튼 또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스니까 그걸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서 어떤 식의 좀 코멘트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보고 누리면서 지금 물론
하지 마라라고 뭐 얘기했는데 어쨌든 코멘트가 있으면 좋을 거예요. 물론 이제 환경운동 하실 분들은 그 미세먼지가 있더라도 집안에 꽁꽁 있는 것보다는 집안에서 막 뭐 요리하고 이러면은 미세먼지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밖에 때보다 몇 배가 더 커지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있더라도 환기를 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여기서도 이 미세먼지가 있고 여기서도 미세먼지 있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호소를 하는데 그나마 접근 가능할 수 있는 가장 그래도 뭐가 있을까요? 근데 보면 이제 보니까 데이터를 좀 보니까 미세먼지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실내에 있는 경우하고 실외에 있는 경우가 그렇게 크게 우리 예상만큼 그 수치를 보면은 차이가 그렇게 많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밖에 이제 미세먼지가 있고 집안에 사람이 있으면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그 이제 집안에서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방안 한 몇 가지 정도가 이야기 좀 되는데 아까 말씀 나온 이제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 그게 이제 뭐 KF80하고 이제 94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니까 그 걸러지는 경우가 약간 차이는 있는데 실제로는 효과 면에서는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보고 이게 너무 수치가 높으면 숨쉬기가 어려워서 노약자들이라 이제 심장질환자들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이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집안에 청소를 하는데 이제 물 뿌리개로 물을 좀 이제 공기 중에 뿌리고 그게 이제 떨어지면 그걸 닦아내는 정도가 그래도 가장 현실적으로 집안 내에서 미세먼지 관련된 거 이제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을 좀 충분히 다량으로 좀 자주 드시는 거는 이제 뭐 이제 기관지 선보라든가 페퍼 쪽에 좀 촉촉하게 해주는 작용을 해서 그거는 개인적 위생 관점에서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하는 정도가 지금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기를 어떻게 저는 좀 의문인 게 마스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긴 하는데 이런 실험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미세먼지가 굉장히 농도가 심각한 날에 마스크를 쓰고 외부 활동을 한 사람과 그렇지 동일한 사람이 뭐 마스크를 안 썼을 때와 미세먼지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나오는 반응의 차이? 네. 저는 큰 차이가 없을 수 과연 마스크가 이 미세먼지를 얼마나 많이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걸 차단을 시켜줄까? 내 건강상의 어떤 변화 반응을 일으키는 데 도움을 줄까라는 거에 좀 회의적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별로 도움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것들이 방법이 또 정확하지가 않으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KF80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0.6 마이크로메타를 80% 차단한다는 얘기고 KF94는 0.4를 94% 차단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 집중적으로 그 먼지가 발생하는 그 작업장 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그 자리에서 뭔가를 할 때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스크를 공식적으로 방송에서 쓰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싱가포르 정도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특별한 전제 조건이 많이 붙고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어지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초미세먼지가 있다 하더라도 30분 정도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저희들이 밖에 나갈 수도 있잖아요. 뭐 사러 나갈 수도 있고 그게 한 30분 정도 된다. 그럼 30분 정도 맞고 와가지고 호흡을 하다 보면 이게 다 바깥으로 배출이 돼요. 한 3일에서 4일 정도면 다 배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공기의 대기의 질이 그렇게 굉장히 나쁜 질도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폐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문제가 어떤 거냐면 어린아이, 노인, 그다음에 심장질환자, 만성기관지암 환자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마스크를 썼다. 이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KF94 같은 경우에는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폐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더욱더 숨쉬기가 힘들게 말하면 몸 안에서 산소의 교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더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COPD는 악화를 일으키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그 개인이 이 얘기를 듣고 마스크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만 마스크를 국가적으로 개인들한테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몽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건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스크를 너무 심할 때는 잠깐 착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노인이나 어린이나 그다음에 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착용을
안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보다는 근본적으로 대기의 질을 어떻게 그 좋게 할 거냐라고 하는 대책이 더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뭐 만성 질환자들 특히나 COPD나 심혈관 질환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산소요구량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50 있잖아요. 뭐 KF 50 정도만 쓴다 하더라도 50%는 막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80이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네. 무조건적인 마스크 착용을 그러니까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해가 될 수 있지만 애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권장을 하는 것들이 오히려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제 생각에. 아이들도 이 호흡 등기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도 역시 노약자랑 노인들과 같은 부류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그건 그런데 지금 이제 호흡 능력 예, 떨어지기 파채님이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 이런 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바깥에 노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쓴다 그러면 KF 50을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50%는 막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50%만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그 50%를 가지고 몸 안에서 정상적이면 며칠이면 배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주 심할 때는 실외 활동을 안 하는 게 좀 더 원칙이죠. 효과적이지만 그 실외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타이트한 마스크가 아니라 그냥 그 너무 심하게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끔만 해준다 그래도 사실은 그렇게 건강상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근데 하는 그게 거죠. 오해를 하시는 게 일반 시민들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운동을 할 때 마스크를 쓰고 해도 된다면 하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뭐 마스크는 달리기라든지 조깅 뭐 이런 운동들을 하시는 분이 그런 KF 뭐 80이든 50이든 간에 이런 마스크를 착용으로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운동하게 되면 평상시보다 산소 요구량이나 이런 게 더 많이 급격하게 필요량이 높아지는데 그때 그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그런 힘들어요. 그런 날은 하시지 말아야죠.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들의 외부 그러니까. 활동도 역시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그거는 애들은 이제 노는 그 게 뛰는 거기 때문에 고지 적응 훈련 그런 아이들이 마스크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고 뛰어놀게 놀게 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직접 그냥 마스크를 노나 마스크를 쓰고 노나 다 안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마스크를 좀 써보면은 그 쓰고서 할 수가 없어요. 하다 보면은 숨이 막혀가지고 다 힘들어요. 그냥 벗어야지.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그 서울에도 도심 숲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 오해하는 게 도심 숲은 나무들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농도가 똑같아요. 예. 영국의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변 주변에 공원이 있잖아요. 그 공원도 똑같아요, 농도가.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니까 여기서 하면은 뭔가 이 미세먼지가 좀 적겠지. 그거는 오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은선 송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거는 너무 높으면 가급적이면 운동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마스크를 쓴다 하더라도 그런 KF 80이나 94 그런 거 아니고 그 50 정도만 써도 사실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만성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 실외 활동을 안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뭐 어쨌든 국가별로 미세먼지들에 대한 대책들이 있을 텐데 보면은 주로 유럽 쪽 그 중에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북유럽 쪽 뭐 스웨덴이나 이런 데가 좀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낮거든요. 스위스 뭐 이런 나라들 저쪽 태평양 쪽에 보면 뉴질랜드 뭐 이런 데들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무슨 대책이 있어서 낮은 건지 아니면 이게 환경의 차이인 건지 아무래도 기후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런 그 것들도 얘기가 좀 있었어요. 궁금하긴 무슨 해요. 얘기가 있었냐면 그 거기에 맞게 좀 우리도 예. 우리나라 기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계절적으로 어떨 때는 그렇죠, 무슨 바람이 그렇죠, 불고 그렇죠. 무슨 바람이 불고 뭐 이쪽은 동쪽은 산이 많고 이쪽은 낮고 뭐 도시에는 또 공기의 흐름이 정체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다 고려를 해야 이것들이 좀 조절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아까 이렇게 차량의 운행만을 줄이고 예. 이런 것만이 아니고 중국에서 들어올 때 항상 아까 편서풍 얘기했었잖아요. 제트기로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게 사실은 중국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그 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람이 불어갖고 날아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게 그 바람이 한국의 정체가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그게 그 요인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파채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힌트는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다량의 그 이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그 산업을 선진국은 갖고 있지 않아요. 이제 왜 이미 개발도상국으로 다 넘겨줬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였었고 지금 중국이고 인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 중심으로 이제 진행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금융 중심으로 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이미 그 나라들은 오래전에 그런 그 이 다량의 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그런 큰 장치 산업을 개발도상국으로 이미 다 이전을 해주고 그런 나라들 대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돈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채권 국가니까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하는 형태의 저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사실 그 기후 협약 맺을 때 문제가 됐던 게 그 나라들이 중국이나 인도에 대놓고 비난을 했었다고요. 니네들 왜 대책을 안 세우냐. 그러니까 일종의 제국주의 같은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들이 다 넘겨주. 지금 지구의 기후가 그 이렇게 망가진 원인 중에 상당 부분들은 선진국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따져놓고 보면 되게 씁쓸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요. 선진국들이 기후에 대해서 그 사닥다리를 차버린 거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문제를 자기네들 문제에서 그 중국이나 인도 같이 이런 지금 개발도상국의 문제로 그 넘겨보고 그쪽을 비난하기 시작을 하는 거다. 자기네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네. 자 오늘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그 기후 협약 관련돼 가지고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와도 많이 좀 연관된 부분들인 것 같네요. 물론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고 뭐 어떤 해결책이 뭐 또렷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떤 미세먼지는 앞으로도 향후에 계속적으로 그 문제가 되고 그때마다 아마 하나 이슈가 됐다가 또 이제 대책이 나왔다고 얘기할 거야. 그때마다 우리 좀 계속 관심을 기울이면서 우리 그 어떤 산업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환경적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좀 더 이제 그 국민들이 건강한 방향으로서의 정책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어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뭐 추가적으로 혹시 뭐 멘트 하실 거 있으면은 하시고 오늘 순서를 마칠까 하는데 혹시 또 멘트 하실 거 있나요? 다 하셨나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뭐 이런저런 문제가 벌어지면 굉장히 뭐 선진국의 이런저런 사례를 많이 이제 뭐 가지고 와서 분석을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것 같은 것도 이제 뭐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 환경적인 이런 문제들도 저는 이게 이제 훨씬 먼저 많이 됐던 이런 선진국 관련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각계각층에서 노력 좀 해서 국민들이 좀 더 건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어쨌든 화석 연료의 양을 줄이는데 뭐 차량은 차량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엔 그게 전기차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차로 가는 식일 거고 발전소도 이제 화력 발전소를 이제 줄이면은 다른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 갈 텐데 문제는 여기서도 조금 딜레마가 있어요. 배터리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 저장 장치, 재생에너지 저장 장치들 이런 거 전기 에너지 저장하는 것들을 만드는 탄소 배출량이 화석 연료보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지가 조금 남는 것 같아요. 과제. 네. 참 여기를 해결하면은 저게 문제가 되고 우리 풍선 효과라고 한번 했었는데 이걸 딱 하면 해결될 것 같았는데 안 되고 이런 이 세상이 좀 복잡한 세계. 자 그럼 오늘 그 제33회 약과 함께 사는 사람들 별난공치 약사별구 미세먼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